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오늘 종가가 한 10분 여부 정도 남았는데 동시효과 직전입니다. 에코프로가 어제도 급등이 나오고 오늘까지 3일 연속 올랐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아시죠? LG엔솔의 벤츠 2조 수주? 제가 보기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거래소로 갑니다, 여러분. 거래소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총 1위는 에코프로 몫이 됩니다. 시총 1위가 되면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죠? 기관들, 외국인들, 패시브 머니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승격을 했잖아요. 2등에서 1등으로. 더 사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더 사길 수밖에 없어요. 왜? 파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패시브 머니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편입을 안 하면요, 트래킹 에러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쫓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지면 줄이고 2등에서 1등이 되면 더 편입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사게 돼 있어요. 어제 그제 3일 연속 올랐습니다. 왜? 알테오젠 때문입니다. 확정이 됐거든요. 알테오젠이 빠지면 에코프로가 1등이 됩니다. 1등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죠. 기관 외국인들 패시브 머니가 엄청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들어온 데다가 공매도 숏 스퀴즈까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올라오니까 공매 세력도 당황한 거죠. 에코프로가 올라온 원인은 정확하게 그겁니다. 원래 시총 2위 종목이었죠. 근데 알테오젠이 빠집니다. 코스피로. 얼떨결에 에코프로가 넘버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은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더 사야 돼요. 1등이 됐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 떨어지면 줄이겠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인위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급등 나왔어요. 당황한 거는 공매 세력입니다. 외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3일 정도 올라서 한 20-30% 올랐죠. 숏 커버가 스퀴즈를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겁니다. 물론 LG엔솔의 벤츠 수주, 그것도 뭐 자극제가 되긴 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알테오젠 때문입니다. 1등에 대한 에코프로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패시브 머니가 들어왔어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 급등이 나왔어요. 한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살짝 누르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차트를 크게 보잖아요, 에코프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맨 꼭대기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30만 1952원. 최저가는 최근에 37,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세력들이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80% 빠진 종목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매집이 시작됩니다. 상패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사게 돼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30만원짜리가 37,000원까지 빠졌잖아요. 거의 80% 뺐습니다. 의미 있는 반등과 의미 있는 매집이 나온 거죠. 여기에 알테오젠 이슈가 터졌습니다. 단기 급등이 나왔어요. 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일 모레가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거기다가 그날 아침에 미국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빅 이벤트가 2개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동성이 커지겠죠. 만기를 앞두고 알테오젠이 코스피를 가면서 에코프로가 여러분 1등 종목이 됐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어요. 패시브 자금은 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기를 맞아서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왜냐면 에코프로가 최근에 여러분 현재가면 보시면요, 왼쪽 상단에 200%가 넘게 올랐습니다. 250일 기준이에요. 250월 동안 오른 게 아니고 그 기간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단기간에 올라온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올라간 건 10월 달부터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이게 많이 안 오는 것 같죠. 워낙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근데 3년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급등이 나오니까 외국인들 매집도 물론 있었지만 매집을 했죠. 개인들이 포머의 심리가 반영이 됩니다. 3년 만에 올라왔잖아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공매도입니다. 엄청나게 공매도가 많은 종목인데 숏커버가 스퀴즈를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10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다 그랬어요. 근데 공매도 숏 스퀴즈는 시세를 왜곡시킵니다. 이때도 급락이 나왔지만은 차트를 보시면은요, 예전에 에코프로가 한번 추세는 빠지는데 갑자기 슈팅이 나왔다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했다가 숏 커버 스퀴즈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300% 올라갔다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살 필요가 없었죠. 추세가 내려가니까. 하지만 에코프로는 이번엔 다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과 매집이 시작됐어요. 80%나 빼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RTO전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더 많이 올랐습니다. 공매도 숏 스퀴즈가 들어왔어요.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됩니다. 고점에도 바로 그런 전략입니다. 만약에 만기 전후에서 급락이 나온다, 밑으로 빠진다, 그때는 여러분 저점에서 타점입니다. 어쨌든 간에 위아래 변동성,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죠. 수급 동향 보시면요, 에코프로가 최근에 외국인들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집엔 단계가 있어요. 저가 매수 단계, 구간 매수 단계, 호가 매수, 시장가 매수. 지금 어느 단계? 3단계까지 왔습니다. 남은 4단계 시장가 매수, VI 걸리고 급등 나옵니다. 그때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외국인의 매수도 3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가면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 엄청나게 공매도가 많은 종목입니다. 거의 900만 주 가까이 되죠. 공매도를 때리다가 쇼커버가 나오는데 스퀴즈가 나왔습니다. RTO전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니까 따라 산 거죠. 그래서 어제 그제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들 3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4단계만 남은 겁니다. 이때는 팔아야 돼요. 공매도 세력들 숏 커버가 스퀴즈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그것도 팔아야 됩니다. 현재가 화면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힘듭니다. 얘네들의 전략을. 왜냐면요, 보시면은 오늘도 올라가는데 팔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일부러 호가를 위에다 댑니다. 싸게 살려고. 마치 매도가 많은 것처럼. 그리고 빠질 때는 매수가 많아지죠. 마치 사자가 많은 것처럼. 그리고 팔아먹습니다. 호가는 여러분 세력들이 속임수를 씁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개미 털기. 근데 이거는 페이크를 써도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트입니다. 차트는 못 속입니다. 왜? 이건 바로 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장난질 수가 없습니다. 급등 급락이 나오죠. 지금 이격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격 좁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뭐 올릴 수도 있겠죠. 올라가면 급등이고 내려가면 급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가 너무 깊이 개입이 됐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코프로는 이번 기회에 만약에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비중 50% 정도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50%만 들고 가세요. 가볍게. 살 게 다시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제2의 에코프로를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내년 2026년을 맞아서. 지금 이 정도 단계에 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한 번만 더 밀면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참석하는 종목회의가 있습니다. 금요회의. 사모펀드 매니저나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저희들이 종목을 공유합니다. 어떤 종목? 기관 외국인들이 저가에 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4단계가 있다고 했죠?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접호가, 시장가. 3단계, 2단계, 4단계 이때는 소문이 납니다. 사고 있다고. 이거 소문 안 냅니다. 절대로. 왜? 소문 나면 개인들이 따라붙으니까 올라갑니다. 싸게 살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비밀을 지킵니다. 바로 그런 종목들입니다. 금요회의 종목들 에코프로 50% 매도하시면 사야 될 종목입니다. 히든이라 보내시면 그런 종목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담아두시면 됩니다. 에코프로에 이 정도 모습이 나온 겁니다. 완전 바닥은 아니군요. 한 번 정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번 정도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급등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히든 종목 미리 담아두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에코프로는 올라가면 정리 잘 하시고 이제는 그런 종목을 담을 때입니다. 제가 에코프로 괜히 50% 팔라는 거 아닙니다. 대안이 없으면 팔라는 얘기는 안 해요.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든 종목.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대응전화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는데 리포트에 이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의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유됩니다. RTO전 이사간다. 에코프로 동반 급등했다. 바로 나오죠? 여러분 실질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LG엔솔 이슈도 있었지만은 패시브 머니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에서 호재가 발생했어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 나왔습니다. 하지만 패시브 자금 매수가 끝나면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인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매도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900만 주 가까이 돼요. 얘네들 패닉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올라갔는데 한 번 더 올라갔잖아요. 9만 원대 있다가 11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숏 커버가 스퀴즈를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빠지면 사야 되겠죠. 양극재 유럽에 헝가리에 공장을 만듭니다. 완공했죠. 준공했어요. 유럽 진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4만 원짜리가 9만 원까지 오면서 개미들도 패닉에 빠지고 공매도 세력들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징글징글 맞아서 팔았는데 올라가죠. 짜증납니다. 공매 세력들 때렸는데 올라갑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개미나 공매 세력이나 마찬가지 패닉에 빠졌어요.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주식은 여러분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심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올라가면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당황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2단계 니켈 밸류체인을 만들었죠. 3천억 수익이 기대된다. 돈도 들어옵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죠.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죠? 3분기 연속 영업 흑자고 4분기 연속 수치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100억을 벌다 120억을 봅니다. 영업이익이 20%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적자였던 급이 흑자가 된다. 돈은 얘가 많이 버는지 몰라도 주식은 이게 더 멀리 갑니다. 왜? 뭐가 중요하다? 심리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죠. 투자자의 심리. 지금이 바닥이구나. 단기 급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번에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약점이 하나 있죠. 액체 전해질입니다. 언스테이블합니다. 전고체는 고체 전해질이에요. 굉장히 스테이블하죠. 불이 나면 이게 2차 폭발을 일으킵니다. 화재의 진압이 안 돼요. 뉴스에 많이 나오죠. 고체 전해질은 화재 위험을 급격하게 줄입니다. 토요타도 그렇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모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여기에 에코프로도 참여합니다.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ESS. 엔비디아가 플루언스 에너지를 얘기했었죠. AI 인프라의 핵심 요소입니다. AI 인프라는 5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AI 칩.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전력. LG LS 일렉트릭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두산 에너비리티, SMR. 실질적인 에너지원이죠. 그리고 ESS입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건 좋은데 전력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블랙아웃이 됩니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ESS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ESS가 어떤 거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먼저 특징은 뭐냐? 무정전 전원 공급입니다. 블랙아웃 시에도 전원을 공급하고 데이터가 손상이 안 돼요. 출력의 안정화, 주파수 조정. 무슨 얘기냐면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전이 돼도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블랙아웃 와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가 전혀 손상이 안 돼요. AI 데이터 센터의 확실한 전력원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죠. 상업용, 전력망용, 가정용, UPS, 데이터 센터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거 아시죠?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ESS가. 아무리 전기를 많이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블랙아웃 가능성, 데이터를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연급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ESS 보고서도 나왔죠. 한국 배터리 기업들 실적 부담의 완화가 될 것이다. 2, 3년 동안 전기차 배터리보다 ESS가 수익이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제일 먼저 에코프로 이슈가 뭐였냐면은 알테오젠 이슈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죠. 시총 1위 종목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 두 번째, 공매 세력들 급등을 했습니다. 패닉에 빠졌죠.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숏 커버가 스퀴즈를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유럽에 공장 세우죠. 양극재 공장입니다. 유럽 진출. 그리고 패닉에 빠진 건 매수 쪽이나 매도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투자, 니켈 공급망을 만들었기 때문에 연평균 3천억 수익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고 ESS, 이게 가장 중요하죠. 최근에 이벤트, 이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먼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흑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ESS, AI 인프라의 필수 요소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게 나중에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화재 위험을 줄인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일단 주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급등이 나왔어요. 갑자기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한 방 더 커졌죠. 한 방 크게 올렸습니다. 알테오젠 이슈 때문에 인위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거죠. 쉽게 말해서 구매도 세력들 때문입니다. 스퀴즈가 들어왔죠. 올라간 건 빠지고 밑으로 때리면 더 많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요, 올라오면 정리하고 빠지면 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팔면 꼭대기에 꼭 팔아야 되고 바닥에 사야 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맨 꼭대기에 놓치면 결국엔 바닥 가서 팔고요. 바닥에 사는 거 놓치면 꼭대기에서 물립니다. 매매를 거꾸로 하는 거죠. 왜? 한 방을 노린 겁니다, 여러분. 한 방을 노리시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PB 때 많이 썼던 비유인데 물고기 잡았는데 꼬리부터 머리까지 먹다가는 가시가 목에 걸립니다. 살점만 뜯어 드시면 돼요. 이게 무슨 비유냐면 여러분이 10번을 매매하다가 한 번만 실수하면 한 번만 욕심을 부리잖아요. 한 번에 먹으려다가 다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예요. 수익은 여러분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고 누적을 시키면 됩니다. 쌓아가시면 돼요. 제가 비유를 들었죠. 물고기로. 한 방 노리다가 다 토해냅니다. 수익.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이 시세를 다 먹겠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잘라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이 반등은 되게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80% 하락하고 반등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정확하죠? 세력들? 얼봉입니다. 밑에 매직 기간 보이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2차전지 종목도 한 3년 고생했었죠. 근데 그 중에도 계속 매집을 했어요. 급등이 나왔고 80% 빼고 반등 나옵니다. 7, 8년 매집했는데 많이 갔을 때 10배, 11배.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은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3년 만에 올라오니까 이게 단기간에 너무 갑자기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피하는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3단계까지 왔다. 남은 거 4단계입니다. 공매 세력들 쇼커버가 스퀴즈를 바뀌어서 올라오면 그때 팔아야 됩니다. 차트상에 나타나는 기술적 신호와 패턴 포착해서 대응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에코프로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시나리오와 타점 신호와 패턴이 나오죠. 매매 전략 매집 단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숏커버인지 스퀴즈인지 시나리오와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에코하고 알러브레이션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에코프로 대응 전략 리포트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관련 이렇게 속보라든지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매매 신호 드리는 방이니까 구독하고 승인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 무료 텔레그램 방 입장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문자 신호를 통해서 제가 타점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 대표가 예전에 썼던 문자 샘플 신호인데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과 함께 같이 동시에 신호를 드립니다. 에코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 드릴게요. 박 대표의 무료 서비스 3종 세트입니다. 에코 프로 리포트, 에코 R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의 전략, 시나리오 타점이 공유되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에코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외에도 여러분들이 올해 넘기는 종목들이 많으실 겁니다. 매매도 못하시고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PB 때부터 써왔던 프로그램이고 AI 때문에 자동으로 신호가 이렇게 떠버립니다. 단타나 스윙하실 때 비중을 줄이거나 늘릴 때 쓸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의 계좌 내역을 입력합니다. 보유 종목, 매수가, 비중, 현금 비중 그리고 매뉴얼을 공유해요. 이거를 스마트폰이나 USB에 다운로드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프로그램 다운로드하니까 한번 오셔야 됩니다. 방문 약속 잡으시고요. 문자 방문 보내셔서 아니면 USB는 저희가 준비합니다. 스마트폰 갖고 오시면 되고 이거 무료입니다. 방문 혹은 USB로 보내시면 돼요. 제가 PB시부터 써왔던 프로그램이고 은근히 맞습니다. 이게 80에서 90%까지 맞아요. 타점이 정확합니다. 방문 일정 먼저 확인하시고 방문 USB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 저희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금요 회의가 있다 그랬죠? 아까 영상 초반에. 박 대표의 금요 회의는 뭐냐면 사모펀드 매니저나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굉장히 퀄리티 높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4개 그룹이 만납니다. 저가 매수가 진행 중인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들, 노출이 안 된 그런 종목들입니다. 말하자면 히든 종목들이죠. 말 그대로 초기 매집 시작되는 종목들. 에코프로 아까 차트 보여서 설명드렸죠. 제가 에코프로로 친다면은요 이겁니다. 정확하게 여기 뜨죠. 시동 한번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살짝 누릴 수는 있겠지만 한 달 반이면은 단기 급등이 나올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정보는 어디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박 대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코프로를 정리하시면 50%라도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미리 매집을 해두셔야 돼요. 아마 제가 보기엔 1월달, 2월달 가기 전에 급등 나올 겁니다. 지금 미리 잡아두셔야 됩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 2단계부터 노출이 됩니다. 누가 뭘 사고 있대더라. 이건 노출 안 돼요. 절대 노출 안 시킵니다. 싸게 사야 되니까. 개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히든 종목입니다. 여러분. 초기 매집주 종목이에요. 방문 일정 잡으시고요. USB는 저희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은 여러분 미리 조용히 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기관, 외국인 큰 손들이 에코프로 50% 정리하면 잘 정리하고 나오셔서 살 때 종목입니다. 제가 팔라고 말씀드리는 건 다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올라올 때 선물 옵션 만기 전후에서 물론 빠지면은 추가 매수하겠죠. 12월 11일입니다. 새벽에 금리 결정이 되고 그날은 만기 날입니다. 여러분. 장 시작부터 그다음에 3시 반까지 여러분 굉장히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정규시장에서. 급등이 나온다? 스퀴즈 때문에 급등 나오면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급락이 나온다? 고매도 때문에 그때는 매수해야 됩니다. 박 대표의 리포트와 텔레그램을 활용하시고요. 에코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라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종목들도 이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유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종목들이 보통 20, 30개는 기본입니다. 이건 안 돼요.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 10개도 안 됩니다. 10개 정도까지 줄이세요. 혼자 매매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신호가 뜨니까 매매할 수 있습니다. 팔고 나면은 살 종목은 있습니다. 히든. 그죠? 싹수 있는 종목을 담으셔야죠. 방문 일정 잡으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USB는 저희가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히든 종목 에코프로든 뭐든 주식 비중을 줄이시면은 바로 담아야 될 종목들입니다. 대안 없이 팔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히든 종목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